아무도 치과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죠. 화학약품 냄새, 드릴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입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대화해야 하는 굴욕감까지. 하지만 치과 의자에 앉으면서 이번 방문은 뭔가 특히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 왜 치위 생사들이 당신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이 방에 들어오는 이 낯선 의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입안이 이렇게 가득 찬 느낌이 드는 걸까요?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도 지를 수 없고, 그리고 당신의 이빨이 늘어나고 있나요? 그 남자는 몇 주 동안 계속되는 치통을 무시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둔한 통증이 머리를 울리는 고통으로 변해서 모든 생각을 가로지르며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는 치료를 받기에는 너무 오래 기다렸고, 이제 일요일 저녁에 치과 예약을 해줄 치과의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치과를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그런 공포를 이겨내려면 엄청난 통증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는 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치과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광고 하나를 발견합니다. 핸드릭스 박사 치과 24시간 연중 무휴. 그 남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지만 통증 때문에 절박해져서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합니다. 전화로 받은 접수원의 목소리가 입에 뭔가를 문 것처럼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15분 후 그는 치과에 도착해 접수대에서 접수를 합니다. 거기 앉아있는 여성은 조금 특이해 보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남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정중하게 멀리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그의 치아를 검사해보겠다는 요청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고 든 꺼림칙한 느낌은 무시합니다. 대신 그는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가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치과 의사가 자신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이 치과가 정말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는 곳이었거나 뭔가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고 핸드릭스 박사가 밝은 태도와 눈웃음을 지으며 들어옵니다. 그의 입은 수술용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빨리 온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치과 의사인 핸드릭스 박사는 안심시킵니다. 그의 치아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며 아주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진 셈이라고 말합니다. 진료실을 나설 때쯤이면 치아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시술 중에 마취를 해줄 수 있는지 치과 의사에게 묻습니다. 치과 의사 핸드릭스 박사는 이 요청에 크게 웃지만 동의합니다. 핸드릭스 박사는 남자의 얼굴에 가스 마스크를 씌우고 방 안에는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슉슉거리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남자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하얗게 소독된 방이 점차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남자가 깨어났을 때 그는 치과 밖 인도에 앉아있고 손에는 미니 가글이 담긴 비닐봉지를 움켜쥐고를 있습니다. 그의 입 안에는 세상에 그의 입이, 그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고통이 입 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뭔가 또 잘못됐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입 주변을 더듬어보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십니다. 그의 입안은 이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빨 때문에 혀가 움직일 때마다 이빨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치과에서 이 하나만 뽑고 나올 줄 알았지만 어쩐 일인지 처음보다 이가 30개나 더 생겼습니다. 단순히 치통 치료만 받으려 했던 이 남자는 불행하게도 SCP-5150의 소나귀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SCP-5150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북서쪽 외곽에 위치한 치과 진료소입니다. 이 진료소 건물은 약 140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는 115제곱미터입니다. 이 건물은 건물 정문 위에 있는 전기 간판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 간판에는 Dr. John Hendricks, DDS라고 적혀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6개의 방과 여러 개의 변칙개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SCP-5150-1, SCP-5150-2, SCP-5150-3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SCP-5151은 치과의 접수 담당자입니다. 물론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그녀는 평범한 접수 담당자가 아닙니다. 이 개체는 구강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인간형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체의 상악골과 하악골, 즉 위턱과 아래턱은 쭈그러지고 훼손되어 있으며 앞니가 없고 송곳니가 추가로 자라 있으며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개체는 인간의 치아에 강한 집착을 보이며 일단 치아를 손에 넣으면 그녀의 변칙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훔친 인간의 치아를 자신의 입과 잇몸에 집어넣습니다. 이 행동은 그녀의 구강 내 문제를 교정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러한 행동의 정확한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SCP-5150에 들어가면 그녀가 얼마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든 상관없이 건물 안을 계속 이동하거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수 데스크에 있는 SCP-5150-1과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SCP-5152는 대기 구역을 제외한
SCP-5150 전체에 존재하는 여러 명의 변칙적인 치과 위생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개체들은 접수 담당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데스크 뒤에만 머무르지 않고 건물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공격적이며 인간 대상을 붙잡아 검사실 중 하나로 데려가기 위해 공격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치과 기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며 희생자를 제압하기 위해 기꺼이 이 기구들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위생사들이 인간 대상을 검사실로 데려가면 그들은 그들을 수술대에 묶고 치과 안에 숨어있는 나머지 존재를 만나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불운한 인간 대상이 치과 의사 자신 SCP-5153, 즉 존 핸드릭스 박사를 만날 시간입니다. 이 존재는 진료실과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환자가 오면 그는 환자의 입에 직접적으로 치아를 삽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치아들은 비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극심한 과잉 치아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추가 치아들의 근원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핸드릭스 박사가 환자의 입에 억지로 넣은 치아의 양에 만족하면 그는 이후 대상자에게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구강 관리용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칫솔, 치실, 구강 청결제, 치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이 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건물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제품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상한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9일 SCP-재단은 SCP-5150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D457,142 피실험자는 건물을 조사하고 탐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카메라와 마이크 그리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초콜릿바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통제 책임자는 바비 다니엘스에게 배정되었고 마커스 드라고와 앤드류 풀러가 추가 팀원으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D457,142 피실험자는 건물에 접근했지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그는 건물에 들어간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었지만 다니엘스는 자세한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D457,142 피실험자는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리며 그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문이 그의 뒤에서 닫히자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와 함께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남자는 불안에 빠졌고 그는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통해 관제실에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며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제실에 있던 데니얼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단은 그 문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고 그 자물쇠는 전부 SCP-5150의 소행이라고 했습니다. 10번 망설임 끝에 D457,142는 어쩔 수 없이 SCP-5150의 대기구역으로 들어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4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있는 것을 봤고 어느 병원 대기실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들과 더 많은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카운터가 있었고 높이 약 1.2m, 너비 약 0.8m의 개구부가 있는 유리판 뒤에서 접수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카메라 영상에는 접수원의 신체적 특징이 전혀 잡히지 않아 실험 대상자만 그녀를 관찰하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방 안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었고 대기실 TV 중 하나에서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 에피소드가 재생되고 있는 것만 빼면 평범했습니다. 피실험자는 방을 걸어다니며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접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접수원은 흰색 칼라 셔츠를 입고 있었고 입을 가린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 바로 앞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험 대상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예약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실험 대상자는 일단 상황에 맞춰 행동했습니다. 그는 예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물었고 접수원은 그에게 펜을 건네주며 앞에 있는 종이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서명한 후 5분 뒤에 핸드릭스 박사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안내했습니다. 실험 대상자가 종이에 서명하자 접수원은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동의하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접수원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치아죠.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상할 수 있듯이 실험 대상자는 그 요청이 당황스럽다고 느끼며 왜 자신의 치아를 보여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친근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으로 치과 수업을 듣고 있어서 경험이 필요해요. 가끔 환자분들이 치아를 보여주시면 핸드릭스 박사님과의 진료가 얼마나 잘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저에게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실험 대상자는 마침내 입을 벌렸습니다. 그가 입을 벌리자마자 접수원은 손을 뻗어 남자의 턱 왼쪽 아래 부분을 움켜잡았습니다. 접수원은 남자의 치아가 얼마나 깨끗한지 감탄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는 재빨리 책상 아래에서 펜치 한 쌍을 꺼내 남자의 입안에 있는 아래쪽 중앙 앞니에 그것을 물렸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힘으로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1초도 안 되어 남자의 입에서 치아를 뽑아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입을 움켜쥐고 고통과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피가 카메라 렌즈 위로 뚝뚝 떨어졌고 실험 대상자는 그것을 닦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휴지 상자로 비틀거리며 다가가 한 움큼의 휴지를 집어 피를 닦고 출혈을 막으려 했습니다. 한편 접수원은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린 2개의 피 묻은 이를 바라보며 감탄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일그러진 입안을 드러내며 그녀는 새 이빨을 잇몸의 빈 곳에 억지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이 공포에 질려 접수대에서 뒷걸음질치자 접수원은 소리쳤습니다. 핸드릭스 박사님이 지금 진료 가능하십니다. 선생님, 진찰을 위해 3번 방으로 이동해주세요. 물론 대상은 건물 안으로 더 들어가기를 꺼려했지만 통제실에서는 그가 진찰실로 이어지는 문을 통과하도록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자신이 갇혀있다는 점과 조사가 끝난 후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듣고 나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로 얼룩진 휴지 뭉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그는 뒤에서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자신을 안에 가두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로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갑작스러운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몸을 왼쪽 벽에 바짝 붙였습니다. 그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 이런 곳에서 누가 웃고 있을 수 있지? 그는 그 답을 알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복도를 계속 걸어갔다. 갑자기 그는 멈춰서서 몸을 낮추고 숨었다. 치과위생사가 근처 문에서 나오는 것을 본 것이다. 그 존재는 그를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가 다른 진료실로 들어갔다. 그는 복도 끝까지 계속 걸어가다가 존 핸드릭스라는 명패가 붙은 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통제실에 연락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를 요청했다. 통제실은 그에게 중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문서, 연구 논문, 일지 페이지, SPP-5150의 본질을 밝힐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찾아보라고 했다. 그는 지시에 따라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위생사가 피실험자에게 뭐 하고 계세요? 다른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진 피실험자는 궁지에 몰려 비상용 초콜릿바를 집어들고 포장을 벗겼다. 달콤한 간식을 본 위생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2명의 다른 존재가 나타나 치과 검진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양면 탐침을 들고 있었다. 새 존재가 피실험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당황해서 초콜릿바를 던졌고 그것이 세 번째 위생사와 부딪혔다. 그 존재는 비명을 질렀고 입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으며 이빨이 빠르게 썩어갔다. 하지만 이제 피실험자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나머지 2 존재의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를 붙잡았고 한 존재는 탐침으로 피실험자를 찔렀으며 다른 한 존재는 그의 드러난 팔뚝을 피가 날 정도로 그리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물었다. 그가 고통과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실험자는 3번 검사실로 끌려갔다. 거기서 위생사는 그를 수술대에 눕혀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저희를 믿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 존재들 중 하나가 말했다. 치과 의사가 오기 전에 몇 개의 이를 뽑아야 하거든요. 이때 그 존재들은 피실험자의 아래 송곳니 2개와 어금니 3개를 뽑았다. 그는 계속 의식을 잃지 않은 채 비명을 질렀다. 그때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존재가 방으로 들어왔다. 의사가 도착한 것이다. 치과 의사를 보자 피실험자는 온갖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핸드릭스 박사는 그 언어적 공격에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입이 참 거치시네요. 왜 그렇게 거칠게 구나요? 걱정 마세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겁니다. 무서울 수 있지만 곧 다 끝날 거예요. 치과 의사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피실험자의 몸에서 그것을 떼어냈다. 이거 홈비디오용인가요? 뭐 상관없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환자 의사 기밀유지법을 위반하는 거지만 이번 한 번은 넘어가 드릴게요. 여기 더 잘 녹화될 수 있게 각도를 맞춰줄게요. 그는 카메라를 방의 맨 오른쪽 구석에 두어 피실험자와 핸드릭스 박사 둘 다 촬영되도록 했다. 그동안 피실험자의 입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다. 치과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됐네요. 훨씬 낫군요. 자, 어디까지 했었죠? 맞아요. 보아하니 이미 시작한 것 같군요. 안타깝네요. 지금은 치아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 온 거잖아요. 제가 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방 한쪽에서 여러 가지 의료용 세정용품과 여러 개의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자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과 의사는 수술용 의자를 올리고 대상자의 입을 벌린 채로 유지하기 위해 제닝스 개구기를 입에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다른 상황만 아니었다면 잠깐은 평범한 치아 스케일링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는 치과용 거울과 여러 도구를 사용해 대상자의 입안에 남아있는 치아를 마치 치석과 플라크를 확인하듯이 쑤시고 긁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상황은 좀 더 끔찍해졌습니다. 그는 탐침 도구를 치과용 드릴로 바꾼 뒤 대상자의 잇몸과 뺨 안쪽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릴은 대상자의 입 안에서 15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술 중에 마취제가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신다면 다양한 고품질 마취제가 투여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마취제는 잘못된 부위에 주사되었거나 충분하지 않은 용량으로 투여되어 대상자의 통증을 제대로 줄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모든 고통스러운 감각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 치과 의사는 밝은 목소리로 이제 거의 스케일링이 끝나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제 일이 시작된 후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카메라를 옮겨야겠어요. 이건 녹화되게 둘 수는 없거든요. 이해하시죠? 다른 카메라 렌즈가 벽을 향하도록 돌려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촬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점에서 치과 의사의 이상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들의 정체는 아직도 안타깝게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에 녹음된 것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비실험자의 새 이빨이 잇몸에 들어차며 나는 으스러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시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는 피실험자에게 다양한 구강관리 용품이 담긴 가방을 건넸습니다. 결국 피실험자는 건물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창백하고 떨고 있었으며 셔츠에는 피가 튄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과잉지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피실험자의 입 안에는 너무 많은 이가 있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 334번 사이트의 의무실로 옮겨져 과잉지증 치료를 받았고 이후 사건 경위에 대한 면담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 그는 기억소고제를 투여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SCP-5150에 대한 추가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자에 대한 추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기억소고제를 투여받은 후에도 평생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라면 분명히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CP-5150은 임시 사이트 334에 격리되었습니다. 이 임시기지에 대해서는 허구의 홉스 철도 회사에 관한 허위 정보 캠페인과 위장 이야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SCP-5150과 그와 관련된 모든 매체, 즉 포스터, 광고, 신문기사,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SCP-5150에 무단 접근이 발생할 경우 모든 인원은 건물을 나오는 즉시 구금되어 현장 의무실로 즉각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과잉 치아는 제거되어 그곳에 보관되며 인원들은 C등급 기억소고제를 투여받기 전에 철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SCP-5150과 승인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 모든 현장 인원은 항상 최소 35g의 설탕이 함유된 캔디바 하나를 소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격리 절차가 과거형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격리 절차는 더 이상 최신 상태가 아닙니다. 이 이상 현상은 더 이상 적절하게 격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 1일 기준 원래 SCP-5150으로 지정된 건물에는 이상 존재나 초자연적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또는 왜 일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상 현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9월 22일 인디애나주 그린우드시 근처에서 존 핸드릭스 박사의 치과 진료를 광고하는 포스터가 보고되었습니다. 임시 사이트에 334에 배정된 모든 인원에게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SCP-5150가 이동한 곳 어디에서든 재배치 및 재격리하라는 지시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치아 건강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 매일 양치질과 치실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물론 만일을 대비해 치과 진료 전후로 항상 치아 개수를 세어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닥터법의 패트리온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주니어 연구원이 되어보세요. 이제 닥터법 파일에서 또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예를 들어 SCP-011 드래곤 달팽이 같은 영상이 있습니다.